자,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 에는 아까 앞에까지 했던 내용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값을 표준화해서 z로 구한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던 건데, 이제 유형 10번은 어떻게 바꾼 거냐면 확률을 알려주고 그걸로 z 값을 구한 다음에 그 z 값이 나오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거꾸로 문제 푸는 형태의 유형이 10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그냥 큰 제목으로 얘기하면 커트라인 구하기, 이런 문제예요. 한번 해볼 테니까 똑같은 문제야. 문제는 521번을 보시고, 521번은 모집 인원이 360명 정원인데 4,500명이 응시를 했다. 시험에 이제 좀 봤어요. 그리고 그 점수 분포를 봤더니 평균이 58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합격 최저 점수 커트라인 구하시오. 어차피 360명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도 360명은 합격하는 거고 쉬워도 360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내가 점수 몇 점 맞았나 보다 몇 퍼센트 이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합격하려면 점수로 몇 점 되느냐. 그럼 이제 구조를 아까 했던 걸 얘기해 주면 360명 뽑는데 4,500명이 응시하니까 확률이 4,500명 중에 360명이 합격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얘를 알려주는 거지. 처음엔 이거 알려주고 시작했던 문제였는데 유형 10번은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면 95, 45, 94, 36이니까 100분의 8로 생각할게요. 0.08이 합격 확률이라고. 그러면 이제 Z를 구해야 되죠. P에서 이제 Z 쪽으로 가는 거야.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0인데 0.08 확률이라는 건 합격이라는 건 점수가 높은 쪽부터 세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요 확률이 0.08이라고 알려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쪽이가 0.5니까 0.08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0.42가 돼야 되는 거죠. 0.42가 돼야 된다고. 그럼 Z값으로 0.42의 넓이를 가지게 되는 요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표를 봤어. 그랬더니 0.42가 나오게 되려면 0부터 1.4까지예요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 Z자리가 1.4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표준화 공식을 써서 어차피 Z라는 값이 시그마분의 X값 빼기 평균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이 Z값이 1.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시그마는 10 X값은 내가 구하는 거고 지금 평균이 58 이렇게 된 거죠. 요 식으로부터 그냥 X값으로 환산해서 보여요. 그럼 결국 X 빼기 58 양변에 10을 곱한 거야. X 빼기 58이 14가 되겠죠. 그럼 X값은 72죠. 그러면 평균 58에 표준 편차 10인 여기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72점 이상은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커트라인이 72점 이렇게 되는 거죠. 72점. 니네 등급도 마찬가지야. 여기 4%니까 0.04 잘라서 Z값 구해보고 나면 니네가 몇 등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지. 1등급 컷이 얼마냐, 몇 명이냐 이런 거 따질 때. 근데 이제 우리 퍼센트 계산이 너무 쉬우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게 521번. 그러니까 확률을 먼저 가지고 Z값을 찾은 다음에 요 식으로부터 X값으로 구해내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하나를 한번 해보십시다. 524번을 한번 풀어 볼래요? 524번. 524번 문제 잘 읽으시고 거기 정규분포 나와 있지요. 12.25 표준 편차는 0.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한 개를 선택을 했을 때 A 이하면 문제 있어 불량이야 가동을 멈추고 싶어요. 그때 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0.228입니다.
도대체 그럼 몇 킬로그램 이하부터 조사하면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확률을 알려준 거예요. 0.28.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0.28. 그러면 여기가 0.5 빼기 0.228이니까 0.272. 그럼 이 넓이가 0.272가 나오게 되는 이 숫자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지. 표를 보면 0.028이나 미안하다. 0.0228입니다. (0.4772네요) 0.4772 숫자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z값은 표에서 보이죠? 2 이렇게요. 2 이렇게 z값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x가 a보다 작거나 그러면 여기가 아니네. 미안하다.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위치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0.028 작거나 같은 쪽으로 써야 되니까 부등호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477이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 숫자는 아까 반대쪽이 2였으니까 사실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반대쪽이니까 -2 위치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걸 표준화한다면 시그마 분의 x값, 여기 a죠. 여기에서 평균 12.25, 요걸 뽑은 게 z값인데 그 z값이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a 빼기 12.25는 -2가 되고요. 이로 넘어가면 a는 10.5가 되나요? 자, 그래요. 그래서 평균 요 정도인데 10.5 이하면 불량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응? 0.1이니까 미안하다. 왜 이렇게 계산이 -0.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2.05 12.05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래서 확률 먼저 알려주고 z값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표준화식 대입해서 x값에 해당되는 정보 찾는 문제가 유형 10번.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제 유형 11로 갑시다. 자, 이제 유형 11은 아까 했던 이항분포로 주어지는 문제를 시행횟수가 어느 정도 크다고 판단이 될 때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26번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왜 주사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50의 5분의 3 요거를 따른다. 그랬을 때 x의 값이 96 이상 105 이하 1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알려준 건 이항분포고 거기 표에가 나와 있는 건 표준정규 분포, 즉 연속 확률 분포 쪽이니까 먼저 얘를 빨리 시행횟수가 150배 정도 되니까 정규 분포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구하라는 뜻이야? 정규 분포라는 게 평균과 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으로부터 빨리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 150하고 그냥 5분의 3만 곱하면 평균
90. 그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여기 나온 90에다가 5분의 3의 나머지 5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5, 1은 5, 5, 6, 30. 30, 5, 8, 4, 18, 3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평균이 90으로 구한 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 분산이 36이니까 6의 제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바꾼 걸로 이제 이거 푸는 거니까 또 똑같아졌어요. 얘를 빨리 Z로 표준화하라는 얘기지. 그럼 96을 표준화해버리면 Z값은 표준표차 6이니까 6분의 X값이 96, 평균은 90 이렇게 되어서 1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105는 시그마가 6, X값이 105 빼기 평균은 90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5 1.5가 되나? 아니 2.5가 되나요? 6, 22 6, 9, 30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로 따져보면 1부터 2.5 사이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여기 있겠군요. 그렇죠? 2.5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그 확률 넓이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2.5까지 넓이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표를 봤더니 2.5까지의 넓이가 0.4938 에서 0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넓이가 3413 요거를 이제 빼주면 5, 2, 5, 1 그래서 0.1525 이렇게 찾아가지고 답을 찾으면 된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529번 하나만 더 보세요. 별표 하나 쳐놔. 니네가 이항분포를 풀 때 이걸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잘 하는데 이항분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혜린아, 이항분포가 뭐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도 이항분포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지민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준 거. 어우 좋아요. 거기까지 하는 순간 다 맞은 겁니다.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분포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는 건 높아봤자 3점이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려면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식 쓰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문제는 529번은 금방 푼 건데 그거가 안 되니까 이거 어휴 복잡해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을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 확률 질량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산확률 분포 얘기예요. 근데 거기 써져 있는 식이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180cx에서 앞에 있는 180이 시행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들어있으니까 x제곱 붙어있는 놈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내 말이 이해가 되니? 180c의 x에 6분의 5의 x제곱 6분의 1에 180 빼기 x 이렇게 적혀있을 때 이항분포 즉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이지 요게 시행횟수 n인 거고 여기가 x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붙어있는 얘가 일어날 확률 p가 6분의 5라고 바로 보고 읽으면 되는 거다. 따라서 그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그 위에 조건이 써있지만 별거 없어. 얘가 180에 6분의 5 이 이항분포를 따를 때라고 그냥 써준 거야. 그 세 줄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아까처럼 x가 160 이상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항분포고 얘를 표를 보고 읽거나 z값이 나와 있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표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이거를 일단 정규분포로 고쳐라.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쓰도록. 요 평균 한번 다시 구해볼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18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3모 15, 150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150. 분산을 구할 때는 구해준 150에다가 요거의 나머지 6분의 1만큼 요거죠. 요거 6분의 1 그걸 곱하면 되니까 63, 62, 12, 65, 30, 25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다른 다로 빨리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구해야 되는데 알려준 힌트가 Z 값이니까 요걸 빨리 Z로 또 환산해서 구해준다고. 그럼 Z는 표준 편차 5분의 160 빼기 평균이 150. 그래서 Z 값이 2가 되죠. 따라서 얘는 뭘 구하는 상황이 된 거냐면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을 구해달라는 얘기이니까 이 부분을 구하려면 0.5 전체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0부터 2까지의 넓이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나요? 0.4772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0.5 빼기 0.4772를 해주면 된다. 0.0228 이렇게 적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유형 12는 아까 했어요. 530번 주사위에 720번 던졌어. 이때 1의 눈이 130 이상 140 이하 나올 확률은 이항분포 B 가로 열고 720, 6분의 1로 놓고 평균과 분산을 구한 이후에 X가 130 이상 140 이하 표준화 시키고 표 보고 쓰면 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한번 해보시죠. 533번을 해서 풀면 유형 13, 그 다음에 유형 14 이렇게 풀게요. 유형 12에서 533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 배울 때 좌석 원래 좌석수보다 더 많이 예약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안 올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 했던 문제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이항분포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자, 한번 써보세요. 340명 정원에 400 예약. 예약 취소 확률은 20%. 그렇다면 도착할 확률은 80%. 0.8 확률로 도착입니다. 자, 그런데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X가 340명 취소 확률로 쓰는 게 낫겠구나. 취소 확률이 20%. 그러면 0.2. 그렇죠? 그러면 시행 횟수가 400명 예약을 받았고 취소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모자르지 않으려면 60명 이상 취소하면 되는 거죠. 60명 이상 취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로는 400명에 대해서 취소 확률이 5분의 1이니까요. 20%. 이걸로 정규 분포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취소할 인원의 평균이 80명인 거죠. 그리고 80 곱하기 5분의 4가 되지요. 16에 4, 64니까 8에 제곱. 이렇게까지 일단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이 모자르지 않으려면 60명 이상 안 오면 되는 거니까 니네가 구하고 싶은 내용은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 60명을 더 받아버렸으니까 60명 이상 안 오면 좌석이 초과되지 않죠. Z로 환산하시고 마이너스 2.5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5가 여기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이 부분 넓이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소 확률이 20%나 되니까 평균 80명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6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0.9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5까지의 해당되는 0.4938이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는 0.5까지 더해야 돼서 0.9938 99.3%는 안 모자라요. 팔면 돼. 그냥 400석 팔면 돼. 이 정도라면 뭐 한두 사람 그렇게 되고 특별한 막 명절 때 이럴 때는 조금 낮춰서 팔겠죠. 아무래도 노쇼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판단해서 이 정도 확률이면 뭐 팔아도 크게 컴플레인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모자랄 확률이 99.3%면 0.7%야 뭐 대충. 다음 비행기 타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유형 13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하는 거랑 같아요. 자 535번 어떤 학생이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를 문제를 풀고 있다. 이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이다. 그럼 문제를 맞출 확률 생각하면 몇 문제 시도를 했냐면 100문제에 대하여 확률은 5분의 1인 거죠. 요 이항분포에 따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버리면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게 평균이고 분산을 구해보면 20의 5분의 4니까 16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를 정규분포로 고치게 되면 평균 20개에 표준 편차 4의 제곱 분산이 16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0.02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확률이 0.02가 되려면 이걸 Z로 환산을 했을 때 표준 편차 A 빼기 20 요 값을 했을 때 요거보다 큰 쪽이 0.0이니까 요 자리가 4분의 A 빼기 20이 될 텐데 요게 0.02라는 거야.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48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요 넓이가 0.48이 되려면 요 위치가 0.48이려면 2.0짜리네요. 그러니까 2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20 요게 8이 되겠고 그럼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20문제 평균인데 28문제 이상 맞출 확률은 0.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왜 운으로 하는 프로그램 예전에 있었던 거 소개해 주지 않았어? 10단계까지 가서 100개 중에 아무거나 열쇠 하나 들고 왔는데 자동차 문을 열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형 13번은 똑같은 문제를 그냥 말로 써놓은 거입니다. 활용. 자, 이제 유형 14번을 한번 해볼게요. 유형 14는 별거 없고 아까 말했던 그 의도를 살리는 문제 뭐냐면 각각의 자료의 평균과 분산이 막 서로 다른 자료들이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그 공통 기준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한 군데로 맞춰놓고 비교하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538번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538번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성적 분포가 나와 있어요. 봤더니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국어가 80, 영어가 55, 수학이 왜 영어가 이렇게 55야? 아, 영어 더럽게 못하는 애들. 수학이 65점이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로 해봤더니 국어는 표준 편차 6, 영어는 표준 편차 15, 성적 차이가 크네요. 그 다음에 수학은 8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필부터 현이가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정빈아, 현이가 이렇게 맞았대. 현이가 실제 성적으로 말하면 얘가 86점, 얘가 85점, 얘가 80점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반평균으로 나와 있는 건데 현의 성적으로 보면 세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잘 본 거, 즉 등급이 높은 과목을 정해봐라. 또는 퍼센트가 높은 과목을 정해보세요. 근데 언뜻 봐도 영어가 제일 잘 본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 야, 평균이 55인데 85점을 받았어. 얘는 평균 80점인데 86점을 받은 거고 65점의 평균인데 80점 받았어. 그럼 내 생각에는 그냥 안 봐도 영어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본 과목이고 그 다음 수학이고 국어 같은데, 근데 수치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이거 가장 성적 좋은 거 찾아봐. 그럼 영어예요. 그냥 봐도 알아. 근데 이제 구하지 않고 정하는 건 그 이 성적이란 분포나 표준 편차 그 평균을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 수치로 계산했을 때 누가 더 잘 본 건지, 어떤 과목을 잘 본 건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국어는 80점에 6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영어는 55점에 15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수학은 평균이 65점인데 표준편차 8이니까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86점을 받은 거고요. 얘는 85점 받은 거고 80점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걸로 확률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86점을 그 Z값으로 환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로 환산해 보면 6분의 86 빼기 80, 그러니까 Z가 1인 위치가 되는 거고, 얘는 표준 편차가 15니까 성적은 85점인데 평균이 55점이니까 15분의 30 해서 Z가 2인 위치에 있는 거고, 얘는 표준 편차 8점에 성적은 80점이고 평균이 65가 되니까 8분의 25가 되어서, 얘가 제일 잘 본 거야? 아닌데? 상황이 이상하다. 8분의 15네. 미안하다. 그러니까 한 2보다 조금 작죠. 1.1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요 표준화된 상태에서 이 국어의 점수 위치, 86점의 위치는 여기 1인 위치가 국어고요. 그 다음에 1.11이가 거의 영어랑 수학은 비슷하네요. 그래도 요게 8분의 16만 되면 딱 2인데 그래도 약간 작아. 여기가 1.11이 수학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2가 되니까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가 영어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영어가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유형 14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541번을 풀어봅시다. 541번을 풀어봅시다. 혹시 말이 길고 어려워서 조금 짜증나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그 1반, 2반, 3반들을 따로따로 이것처럼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1반, 2반, 3반에 대한 얘기고, 봉사활동이 평균 40, 얘는 평균이 46,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39, 표준 편차가 일반은 3시간, 그 다음에 얘는 7시간, 그 다음에 얘는 4시간.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학생 하나에 해당되는 놈이 42시간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반 학생 하나 뽑으면 47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반에 하나 뽑은 거는 49시간을 했습니다. 이럴 때 상대적인 봉사 기간이 긴 학생, 그냥 제일 긴 학생은 얘. 근데 상대적으로 긴 거, 상대적으로도 얘가 길겠는데? 내가 보면 평균 39인데 혼자 49를 했고요. 46인데 47이니까 평균 정도고, 얘도 평균에 가깝죠. 뭐 볼 수는 있는데 일단 크기를 차례대로 써야 되니까 이 둘이
이 둘이 접점. 얘는 벌써 혼자 뛰고 있는 거고. Z값으로 환산해달라는 얘기야. 자, 할게요. Z값으로는 얘가 시그마 3분의 얘가 42시간 했는데 평균은 40. Z가 3분의 2값 위치입니다. 지금 이건 헷갈린 사람 보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 그 다음 47시간을 Z값으로 환산해보면 표준 편차 7에 47시간 빼기 평균이 46이니까 Z값이 7분의 1 위치입니다. 자, 얘는 Z값으로 계산해보면 표준 편차 4에 49 빼기 39가 되죠. 그럼 4분의 10, 2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 Z값 위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7분의 1이 제일 작죠. 얘가 2반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 2.5 비교해보면 얘가 더 작으니까 3분의 2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1반에는 여기 있는 거고 2.5 위치에 2분의 5 위치에 있는 얘는 3반에가 되니까 이게 C고 A고 여기가 B가 되니까 큰 순서야 작은 순서야. 긴 학생부터는 C, A, B 순서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 자기 반에 비해서.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상대적인 양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하는 건 결국 표준화를 통해서 Z의 위치가 판단이 되면 누가 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 잘했다, 뭐 크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자, 그럼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565번까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꾸준히 잘 하셔야 돼. 92페이지로 가세요. 92페이지로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확률 통계를 1학년들이 확률 통계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수원 수투 없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면 92페이지는 이제 3학년 대상이죠. 수원 수투를 이미 학습을 했고 적분도 가능하다면 아까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직선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서 직접 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아까는 NP 그 다음에 NPQ 이런 식으로 구했지만 실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4점짜리 출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569번부터 571번에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572번부터 574번까지 있는 건 넓이 계산을 적분을 이용해서 직접 해봐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575번도 적분을 이용해서 해봐라 하는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 공식은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575번부터 577번까지의 공식은 선생님이 소개를 해준 적이 없어서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제별로 하나씩 풀어주면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자, 그러면 그 566부터 568까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확률 질량함수 쓸 때 우리는 다 더해서 총합이 1입니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수원 수투를 공부한 애들 쓰는 식.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배웠던 로그를 사용한다든가 그 분포식 자체가 또는 무슨 등차 등비 관계를 준다든가 이러면 수원을 공부한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볼게요. 정빈이가 566부터 568까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여기 있는 건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 골라낸 것 같아요. 세 문제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합시다. 568번으로 할게요. 같이 한번 풀어보자. 568. 자, x가 스몰 x일 때 이때 확률을 px라고 하자. 그런데 x가 1, 2, 3, 4 돼 있다는 건 p1, p2, p3, p4 스몰 x가 1, 2, 3, 4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고, 요걸로 이제 나와 2부터 10까지구나. 2부터 10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뭔가 찾아가지고 나 이거 아니지. 밑에 거지 등비수열 얘기죠. 오케이. 그럼 잘못 썼어. 다시 566번을 풀려고 하고 있었어. x가 1, 2, 3, 4입니다. 그럼 P1, P2, P3, P4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P1, P2, P3, P4
요 놈이 순서대로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x가 1, 2인 상태, 즉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 확률을 두 개를 따로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우리 원래대로 이렇게 한 거면 확률 변수 x가 있고 확률이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되고 P1, P2, P3, P4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확률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공비가 3분의 1짜리 등비수열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가 AR, AR 제곱, AR 세제곱처럼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확률의 총 합이 1이 된다는 건 등비수열 합이 1이 된다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첫째 항 A이고 공비는 3분의 1인 거고, 항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니까 등비수열 합 공식 외우고 있을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은 A가 되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요만큼이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데 역수로 올라가면 2분의 3A가 되고 1 마이너스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80 이렇게 되어서 약분을 좀 하면 숫자가 작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확률의 총합은 27분의 40의 A. 이게 이제 확률의 총합인 거야. 근데 이 확률의 총합은 얼마예요? 1인 거죠. 1. 따라서 A 값은 40분의 27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확률 X가 1일 때 확률은 그대로 A니까 40분의 27이 되는 거고, X가 2인 자리의 확률은 거기다 공비를 곱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3분의 1 곱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9가 되니까 40분의 A 곱하기 40분의 27 곱하기 공비 3분의 1 이렇게 써서 구한 게 X가 2인 자리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9가 되니까 40분의 27 더하기 9, 36, 10분의 9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하고 2에 있을 확률이 대부분이네요. 왜냐면 공비가 3분의 1이라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자, 그래서 뭐 그 확률 질량함수식이 로그로 돼 있든 어떤 등차 등비 관계를 주든 이 표 내에서 확률의 총합이 1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식을 써봐야 되는 문제죠. 그럼 569, 570, 571번 세 문제 중에 윤주가 하나 선택을 해줘.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 확률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 실제로 한번 연습하게. 그때 세 문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그걸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57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571번은 확률 질량함수의 x가 스몰 x일 때 확률식 자체가 90cx 3분의 1의 x 3분의 2의 90 빼기 x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따 공식처럼 써줄 거를 한번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알고 싶은 게 x는 0부터 90까지고 이때의 시그마 x가 0부터 90까지 x 제곱 빼기 x에 p x는 x 이 의미를 알면 되는데, 그 의미를 내가 여기다가 필기해 줄 테니까 꼭 적어놓고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배점이 올라갔습니다.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식으로 나왔을 때 일단 얘는 시행 횟수가 몇 개? 90개. 일어날 확률이 얼마? 3분의 1. 그거 읽는 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항분포 90, 3분의 1 쓰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요 시그마 들어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써줄게요. 첫 번째, 잘 들어. 시그마 x가 0일 때부터 뭐 n까지, 여기 이제
x가 0일 때부터 90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90cx 90cx의 3분의 1의 x제 이걸 갖고 얘기할까요? 그냥 써 x p의 x 1 마이너스 p의 n 빼기 x 요거 두 번째 x가 원래 보통 r이라고 많이 썼었는데 내가 x로 문자를 바꾸니까 띄엄 좀 떠듬떠듬하네. x가 0인 것부터 n까지 x 곱하기 ncx의 p의 x 1 마이너스 p의 n 빼기 x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세 번째 시그마 x가 0인 것부터 n까지 x제곱 곱하기 ncx p의 x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x의 의미가 뭔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다. 자,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이거 뭐예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죠. 독립수행에 의한 확률이라고 해도 확률의 총합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제 정빈이가 말할 차례예요. 요거는요. x 곱하기 확률. x 곱하기 확률을 쭉 더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평균. 그럼 얘는 x제곱 곱하기 확률. x제곱 곱하기 확률. x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두 개를 안다면 분산 구할 수 있죠. 이해돼? 자, 요 표현이야. 근데 요걸 갖다가 막 기호가 복잡하다 하지 말고 이만큼을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생각을 해봐.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니까 1. 확률 곱하기 x를 계속 더한 거니까 평균.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니까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이해하시는 뜻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저쪽 문제가 보이나요? 그럼 이 뜻이 뭐야? x제곱의 평균 빼기 요게 뭐야? 평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내용이 결국 이항분포로 90의 3분의 1 확률을 가지니까 빨리 여기서 평균을 구해버리면 90 곱하기 3분의 1 이래서 30 분산을 구해버리면 9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20 근데 분산이란 놈은 결국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산이 20이고 내가 알고 싶은 x제곱의 평균은 빼기 평균이 아까 30이었으니까 900 그죠? 따라서 이항시키면 x제곱의 평균은 92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x제곱의 평균이 920 빼기 평균은 30 그래서 890으로 답을 쓰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에 대한 표현을 그냥 확률 구한 걸로 잘 P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요 내용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내신 시험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말로 나타내면 569번 보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BNP로 고치기만 하면 끝. 570번은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빨리 평균 분산 이항분포로 고쳐서 평균 분산 구한 다음에 2X제곱을 구하면 돼요. 그죠?
잘 물어봤네요. 자, 다음 572부터 574까지의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건이가 하나 골라줄까? 572부터 574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는 캡처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필기할 내용이라서. 하나 해볼까, 건이야? 572부터 574까지. 574 할까요? 오케이. 자, 574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kx-1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사실은 적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적분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냥 낸 거에 불과해. 사실 1번 같은 문제가 적분을 진짜로 해야 되는 문제고, 2부터 4까지 그랬을 때 확률을 2부터 2분의 5까지 구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처음 배웠던 그 부분이야.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구간이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이제 음수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함수가 요 구간에서는 양수 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여기만 유효한 거야. 2부터 4까지. 자, 그러면 x가 2일 때 여기 x가 2가 들어가면 2k 빼기 1이 되죠. x가 4가 들어가게 되면 4k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상 요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니까, 그렇다면 요 높이가 2k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높이가 4k 빼기 1,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요 길이죠. 2 곱하기 2분의 1. 요게 이제 그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넓이의 총합 1이 된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되면 6k-2 하고 이건 지워졌으니까 이게 1이 되어서 6k가 3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즉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이 그려진 거랑 똑같습니다. 자, 2분의 1이라면 k가 2분의 1이라면 사실은 요 2가 들어갔을 때 여길 지나가요. 요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으로는 요건 대충 그린 그림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여기서부터 넘어와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거기서 문제 2부터 여기 3이니까 2분의 5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는데 아까는 삼각형 넓이를 구했잖아. 근데 적분해서 알아보라는 거야. 넓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분의 1, 높이는 4분의 1, 그럼 16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런데 적분을 구해서 구한다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2분의 5까지 요거 적분한 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4분의 1 x제곱 빼기 x 요거에 2부터 2분의 5 요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16분의 1 나온다는 뜻이니까. 적분을 그냥 해봐라인데 1차임으로 적분의 의미는 여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572번처럼 2차 함수꼴이라면 정해진 구간에서 그 함수를 적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지.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 쪽에 있는 그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뭐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를 써야 되는지 그냥 써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분하면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평균 분사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공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 줄게요. 그거는 그냥 공식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요. 줄게. 노란 걸 쓸게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연속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 그러니까 또는 저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핵심이었잖아. 근데 오늘 배운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맨날 그 확률만 구하고 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하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이건 너무 오래된 예전부터 그냥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거의 뭐 잘 안 보여요. 나왔으니까 할게요. 8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낼 여력은 사실 없어. 근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해줄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이 함수의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면 여기가 x축일 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자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거의 평균 구하는 거. 평균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까 그 이항분포에 의한 그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dx. 자, 요거 얼마예요? 1이지. 그게 확률의 총합 1. 아까 이항분포 거기서. x 곱하기 2의 fx 자체, 함수값 자체가 일종의 확률 개념인 거야. 이 함수값들을 적분한 게 확률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fx를 적분한다는 애가 확률 얘기야. 그 x 곱하기 확률을 적분이 더해 나가는 의미니까. 결국 뭐야 이게요? 평균. 그 얘기 쓴 거예요. 평균. 그럼 x제곱의 평균 분산. 그럼 분산. 그럼 분산은 니네 한번 여기 보지 말고 상상해서 한번 불러볼래? 분산이라면 일단 x제곱의 평균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의 fx dx 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dx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그럼 거기 보면 돼. 그래서 요 앞에 써 있는 게 요거고 요건 평균이었으니까 m제곱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야. 공식 이해됐어 거기? 두 번째 vx 요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표현이야. 그 밑에 있는 건 안 쓸게요. 시그마는 거기다 이제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요 연속 확률에 대한 평균 분산도 요 표현이 좀 생소해 보이지만 의미를 봤을 때 이 함수값들 자체의 연속이 확률로 생각해 버리면 x 곱하기 확률 총합 평균 분산은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쓰는 형태. 근데 이거 잘 내지 않는 형태다 그런 얘기야. 그래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래. 고득점 원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해봤습니다.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단순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래. 여기가 수능의 핵심이라.